자, 우리 더 빅5 이제 수업 내신 대비 교재입니다. 원래 교재로 줘야 하는데 우리 비대면 강의를 하는 관계로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컬러로 된 파일이 아마 전송이 될 거고요. 나는 이렇게 그냥 흑백으로 프린트로 뽑았습니다. 빅5 뭐 오타 아니에요. G 아닌가요? C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재고요. 일단 의미는 시중 문제집 일단 가장 많이 보는 5개 정도 문제집에서 문제를 엄선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라는 컨셉의 책이고요. 그래서 이 교재 자체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의 재편집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이 하나가 나가는데, 이제 워크북은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출제됐던 문제들의 숫자 변형 문제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과제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기에 이제 최적의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막 엄청 쉬운 문제들도, 쉬워서 중요한 문제들도 있지만 난이도를 떠나서 중요도와 출제 빈도를 기준으로 이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워크북 같은 경우는 유형이 따로 써 있지 않아요. 즉 유형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실제 시험지도 그렇잖아. 실제 시험지에도 이 유형은 원해방정식 몇 번째 유형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다고. 즉 그게 써져 있고 써져 있지 않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건 어떤 걸 써서 풀어야 하는 문제인지를 먼저 인지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제 워크북에는 따로 유형 표시 같은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원해방정식 워크북은 당연히 원해방정식 문제들만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매 시간 우리 뭐 비대면 강의가 일단 2회로 끝나면 좋겠지만 2회로 안 끝난다고 하면 혹시 모르니까 이제 테스트 시험지를 보내줄 건데, 시험지는 반드시 60분 시간을 재서 풀길 바라고요. 테스트 시험지 역시 이제 뭐 특정 딱 원해방정식 문제 단원이 테스트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맞게끔 시험 테스트지가 구성돼서 시험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60분 시간을 재고 푸시고요. 우리가 서술형은 차차 연습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일단 서술형 답은 무시하고 서술형 문제도 일단 객관식으로 푼다, 단답형으로 푼다라는 전제조건하에 풀이를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이메일로 이메일로 지금 다 총 뭐가 전송될 거냐면 과제부터 교재 PDF 파일이 전송될 거고요. 과제 PDF 파일도 전송될 겁니다. 또한 테스트지 PDF 파일도 전송이 될 거고요. 참고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이 강의실에 나 한 명 있습니다. 촬영 마치고 전부 다 당연히 소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과제 체크표가 하나 같이 나갈 거예요. 역시 테스트지도 체크표가 나갈 겁니다. 제출용, 엄청 시끄럽네. 지금 에어컨이 이거 물 빨아들이는 소리 엄청 시끄러워요. 체크표는 제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과제를 너희가 제출을 해야 하는데 과제 페이지를 막 하나하나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긴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이 체크표에다가 답을 작성을 해서 대신 빛 반사막 되지 않게 사진을 잘 찍어 가지고 전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 체크표는 뭐 체크표 하단에도 써 있을 텐데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테스트 체크표는 당일 테스트 직후에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날 또 체크를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과제도 체크표도 체크를 해서 보내주시면 채점을 해서 뭐 우리 오답 프린트 당연히 만들어 드릴 거고, 내가 비대면 수업에 조금 장점, 이제 대면 수업에서는 하지 못했던 거, 비대면 수업만의 장점을 좀 살려서 여기선 대신에 질문하고 싶은 문항들을 전부 다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표 찍어서 보낼 때 뭐 이거는 풀기는 어떻게 풀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복잡하게 풀어서 좀 다른 풀이가 알고 싶다 하는 것들은 같이 이렇게 별표 쳐서 보내주시면 별표 친 문제를 기준으로 내가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표를 작성할 때 영상으로 질문을 요청하는 문제들의 별표를 문제 번호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표시해 주시면 내가 촬영을 해서 또 개별적으로 또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촬영은 문제를 하나하나 전부 다 따로따로 찍을 거라서 아마 보기에 좀 편할 수도 있어요. 편할 수도 있고요. 칠판에다 찍지 않고요. 보통 이제 태블릿으로 풀어가지고 태블릿 화면을 카메라로 잡는 게 아니라 태블릿 화면 자체를 이렇게 녹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가지고 어플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의 방정식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원의 방정식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목차 아닌 목차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요 테마거든요. 6개의 테마를 가지고 왔어요. 조건에 맞는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인데요. 원의 방정식이라 하면 크게 이제 이 화면에 나오니? 원의 방정식이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즉 얘는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 r제곱의 값은 당연히 양수가 써져 있어야겠죠. 그쵸? 자, 요 녀석을 전개를 했을 때 우리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꼴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위에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싹 다 이항해서 는 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꼭 1일 필요는 없거든. 1일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뭐 2x제곱 플러스 2y제곱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고 는 0 있으면 어차피 양변 2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꼭 개수가 1이다 라고 할 필요는 없어.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일반형이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ax 제곱 플러스 by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는 0이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물어보면 일단 무조건 a랑 b랑 같아야 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이렇게 다시 거꾸로 바꿨을 때 이 반지름의 제곱 써져 있는 부분이 반드시 양수가 돼야 돼. 이렇게 두 개.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반지름의 제곱 부분이 이 부분이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형은 언제 쓰고 일반형은 언제 써요? 자, 일반형을 딱 두 가지 상황에서만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 언제냐면 일반형을 쓰는 상황. 첫 번째, 세 점을 지나는 원. 다른 말로 우리 외접원을 찾을 때 일반형을 씁니다. 원이 하나 있고요. 원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답니다. 그럼 그런 원은 유일하게 고정돼 있고 이 원의 중심을 우리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이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세 점의 좌표를 요 일반형에 대입해서 연립을 대문자 ABC의 값을 찾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을 찾으세요도 당연히 똑같은 얘기겠죠. 두 번째, 저 뒤에 나오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요거 찾을 때 씁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대부분은 표준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형을 사용을 할 건데 이런 문제 봤을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이런 거 x1, y1과 x2, y2 요 녀석이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물론 공식 쓰지 않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거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중심 찾고 중심에서 점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찾고 할 수도 있지만 공식이 있으니까 x 빼기 x1
x 빼기 x2 공식 있으니까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y 빼기 y1, y 빼기 y2는 0입니다. 이게 x1, y1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요. x2, y2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 정리하시면 x1, y1, x2, y2가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냥 공식에 집어넣으시면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뭐 지름의 양 끝이 주어진 원들은 이렇게 표준형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공식들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문제에서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따로 막 정리하지 마시고 해석을 해보면 문제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별거 없어요. 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뭐 반지름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원 위의 모든 점에서 중심에서 그 원 위의 모든 점까지 거리는 다 전부 다 반지름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우리 불변의 법칙이죠. 접선, 어딘가 접선이 있으면 이 접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수직으로 올라오는 이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원이 있고요. 현이 하나 있습니다. 현의 중점, 두 현의 중점에서 현과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 거꾸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에 바른 현을 수직 2등분한다. 뭐 이런 거 중학생 때 다 배웠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막 선 그어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찾고 대부분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많이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뭐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대신에 항상 그림을 그리려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 그림을 무슨 뭐 피카소처럼 막 정확하게 미술 시간처럼 정확한 그림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위치 관계 파악을 위한 위치 관계 파악을 위한 뭐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이 있대. 그럼 원이 있고 원 외부에 뭐 한 점이 있대. 그냥 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중요하잖아. 그리고 이 원에서 그은 두 접선 딱 이런데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 길이 구하라는 거구나. 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뭐 이 정도만 정리를 해두고 이거 공식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 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확대를 시켜놓다 보니 화면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제약적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막 지금 막 온갖 수업이 비대면 강의라 촬영을 내가 지금 막 토요일날 막 10시간, 일요일날 10시간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아침 10시에 좀 저기 가서 또 촬영하고 또 여기 지금 반포 와서 또 촬영하고 지금 하루 종일 촬영만 하고 있어서 이거를 막 편집을 해서 막 잘라내고 무슨 뭐 자막 넣고 위에 막 넣고 학원 로고 넣고 이럴 틈이 없어요. 그냥 생으로 보내드릴 거거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뿅! 자, 1번. 프린트 보고 계시죠? 프린트를 집에 프린트가 없는 분들은 뭐 태블릿 같은 데다가 따로 이렇게 띄워놓고 아니면 핸드폰에다 띄워놓고 문제 같은 거 좀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4x-6k 6y 플러스 k는 0 과 y축의 두 교점을 a, b라고 하는데 그 선분 a, b y축과의 교점을 a, b라고 하는데 그 선분 a, b의 길이가 8이랍니다. 그때 k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대강 파악을 해보면 일단 요 녀석을 일단 표준형으로 좀 고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뭐 y-3의 전체 제곱은 얼마야? 13-k 이렇게 나오나요? 뭐 이렇게 써져 있대요. 자, 그럼 원 그려요.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겠죠? 그럼 y축이 이쯤 이렇게 있겠네요. 만나는 두 점의 하나가 a고 하나가 b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8이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수선의 발을 내려야겠죠. 요 길이가 4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되겠죠. y축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뭐 할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야. 요 길이. 이게 지금 원의 반지름인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루트 20인가요? 이게 지금 원의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는 반지름의 제곱이 써져 있어야 하니까 이 자리에는 20이 써져 있어야 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K값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7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무슨 뭐 현의 길이에 대한 엄청난 해박한 지식이 있고 뭐 무언가를 많이 배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을 수가 있어요. 뭐 현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뭘 쓰면 뭐 D가 뭐가 된다 뭐 이런 건 다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니네가 이거를 언제까지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그치?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연습들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4점 0,10과 B 원점이네요. 0,0과 C 4,0과 D 15,9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점 D를 지나는 직선이 선분 AB, AC와 만난대.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죠. 그쵸? 이렇게 글만 읽어서 백날 몰라. 여기가 B고요. A가 0,10 여기 있고요. 15,9는 그러면 뭐 한참 이쯤 있겠네요. B가 뭐 이쯤 있대요. 4,0 뭐 이쯤 있답니다. 그래서 AB, AC랑 만난대. AB, AC랑 이 B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만난답니다. 어떻게? 만나는 점을 E, F라고 할 때 네 점 B, C, F, E, F가 여긴가 보네. E가 여기 있고 F가 여긴가 보네.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습니다. 이때 그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즉 원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이런 건데, 자, 이 녀석은 뭘 이용을 할 거냐. 우리가 중3 때 기억을 좀 되돌려 봅시다. 중3, 중2, 중2, 중3, 중등 때 배웠던 원. 우리 중등 때 이런 거 배웠죠? 원이 있고요. 원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인데, 그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네 둘도 더해주시면 180도가 됩니다. 이게 원의 내접 사각형의 성질이거든. 즉 우리 문제는 그러면은 요 사각형이 지금 내접해야 합니다 라는 말은 여기가 90도가 고정이니까 요 자리가 90도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한다. 어떻게 해석하자? 직선 BE와 수직이야. 뭐가? AC를 연결한 녀석이 수직입니다. 우리 수직하면 뭐가 떠올라죠? 가장 먼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가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기울기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거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요 점과 요 점을 가지고 구한 거니까. 따라서 그러면 요 녀석의 기울기는 5분의 2가 되어야겠죠. 그쵸? 자, 우리가 그러면 기울기가 5분의 2인 걸 찾았습니다. 그럼 뭐 어쩔 건데? 요 직선식이 요 직선식이 y는 기울기 5분의 2에 괄호 x-15,9를 지나니 5분의 2x에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요 점의 좌표가 3이 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이거 왜 찾냐면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찾을 거냐. 원의 방정식 다 찾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이런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중등 때 배운 성질 하나 더 있는데 원이 있고요. 원의 지름을 지나게끔 원의 지름을 하나 그리잖아.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어도 이 원주각이라고 하죠. 여기가 항상 90도가 유지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다가 그어도 90도가 유지가 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즉 우리 문제는 이렇게 네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얘가 지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이 막 이런 식으로 생기는 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네 점을 지나야 돼요. 이런 원이어서 얘가 지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0,3이고 여기가 0,4, 4,0이기 때문에 지름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지름의 길이가 5가 나온다고. 따라서 반지름은 2분의 5가 나오므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원의 넓이는 4분의 25파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쵸? 물론 이 원의 방정식 찾을 수 있죠. 원의 방정식 한번 찾아볼까요? 왜? 나는 그럼 이제 내가 찾는 원의 방정식은
0,3과 4,0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여기 내 얼굴 나오니? 이러면 안 나오니? 배만 나올 것 같은데? 자, 얘네 둘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은 아까 공식대로 봐봐. x 빼기 0, 순서 상관없어. 얘부터 쓰든 얘부터 쓰든. 어차피 x 빼기 4 이렇게 하나 쓸 거고 더하기. 이번에 y 빼기 y좌표, y 빼기 y좌표든 0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래서 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y제곱 빼기 3y는 0입니다. 뭐 표준형으로 정리하시면 뭐 중심, 반지름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라든지 그런 유형들, 여러 유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뭐 그런 것들을 따로 뭐 엄청 막 정리해 놓는 걸 별로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림 좀만 그려보면 아, x축, y축에 접해야 돼? 그럼 반지름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원이 어떤 점을 치나? 중심에서 그 점까지가 반지름이겠네.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충분히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칠판을 지우고 짜잔, 짜잔, 짜잔. 우리 두 번째 자취거든요. 자취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고. 그냥 이 정도야. 이 정도. 그냥 이 정도. 그냥 이 정도. 점이, 어떤 내가 점을 관찰하는데 그 점이 움직이더라 이거야. 근데 막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는 걸 관찰하라고 우리 여기서 물어보진 않고요. 되게 규칙 있게 움직일 거예요. 특히나 원의 방정식 단원이잖아. 막 어떤 점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원을 그리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걸 관찰을 하는 거야. 오, 이렇게 움직이면 중심이 어디가 될까? 반지름은 얼마일까? 이걸 관찰해서 그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물론 관계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취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녀석들에 한해서는 전부 다 관찰을 통해서 아, 얘가 움직이는 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구나 라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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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지러워. 잠깐만, 뭐가 이렇게 계속 울리네? 네. 자, 내가 관찰하는 점의 규칙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을 할 텐데, 도형의 성질이라고 해봤자 뭐 원주각의 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아니면 닮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밖에 이용이 되지 않을 거거든. 나는 세상에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취 문제는 크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취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기하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관찰을 통해서 찾는 거죠. 아, 얘 움직임이 이런 움직임을 가지니까 이러한 논리적인 근거예요. 대충 찍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이렇게 중심은 어디고 반지름은 얼마인 원입니다. 또는 이러한 근거로 의하여 얘가 이렇게 되려면 이런 직선 사이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되네 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알았지? 그러면 주어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상황 파악을 위한 그림을 그려 보세요. 이때 이 그림이 막 엄청 정확할 필요는 없다고요. 간략하게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점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 점의 움직인 점에 포착한 그 움직임을, 그 점을 방정식화. 아, 이렇게 움직이니까 좌표 평면에서 지금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반지름이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네 번째는 어떤 방법을 쓰든 제일 중요하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좀 포착을 하셔야 돼. 마지막에. 그래, 이 원 위인 건 알겠어. 근데 이 원 위를 다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 원의 뭐 일부분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존재하는 경우 답의 같이 꼭 기재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도형의 성질이 관찰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 자취들 중에서. 보통은 대부분 좀 쉬운 자취 문제들이 이런 게 관찰이 안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도 관찰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그냥 방정식에 의존하는 거야. 그냥 써줄 건 많이 없어. 그래서 내가 관찰하는 점을 x, y라고 이렇게 놔보자고요. 관찰하는 점을 x, y라고 놓고 두 번째 그냥 x랑 y의 관계식을 세워주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범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관계식 찾아서 뭐 할 건데에 대한 생각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a, b가 나는 x, y라고 놓을 거지만 a, b라고 놔도 전혀 상관없어. 아이들이 잘 못 풀기 때문에 이렇게 놔주는 건데 a, b가 y는 2x 위의 점입니다. 이런 걸 보고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하겠지. 이렇게 쓸 수 있지. b는 2a. 그쵸? 이걸 보고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는 2x는 a, b의 자취의 방정식인 거야. 즉, 이 점이 y는 2x라는 직선 위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걸 찾고 싶거든. a, b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이런 것만 알면 된다는 거지. 이걸 보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뭐 엄청 대단한 생각 아니잖아. 그렇지? 이걸 보고 이 생각할 수 있잖아. b, 얘가 봤을 땐 이해하는데 실제로 이걸 적용을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문제에 떡하니 이렇게 써져 있거든. 3a 제곱 플러스 1. 뭐지? 쟤는 뭐지? 그냥 하나의 어떤 a와 b 사이의 식이다만 있지. 이거를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는 연습들을 아직 좀 많이 안 하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설명해서 이해는 되잖아.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은 들 거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지. 단 a, b가 이 직선위를 다가 아니라 이 직선위의 일부분만큼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범위를 관찰해서 그게 존재하는 경우 보통 x좌표의 범위를 써주죠. x좌표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말이 좀 많이 빨라지는데 그 말을 좀 느리게 배속 할 수 있잖아. 그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0.75배? 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런 거 좀 설정해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3번. 이게 하이퍼 문제가 있고 하이퍼 문제를 빼면 몇 개 있냐면 19개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일부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나도 좀 쉬어야지. 니네 좀 쉬고 잠깐 쉬었다 2부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니들은 영상을 보고 있으니 일시정지를 누르면 쉰다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시험도 봐야 되고 시간도 길어집니다. 아마 영상이 한 2시간 반 정도 될 거고 2시간에서 2시간 반 될 거야. 그 정도 될 거고 너희들이 시험 보는 시간 뭐 1시간 있을 거고 뭐 채점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꽤 걸려요. 알았죠? 자, 3번 점 a가 마이너스 2,1 이렇게 있고요.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6y 플러스 9는 0. 위의 점 q를 잇는 선분 aq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한대요. 우리 문제에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일단 뭐 p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떤 공간, 직선 구간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원 위를 빙글빙글 돌 수도 있고 삼각형 위에 점 모르잖아. 그치? 그냥 움직이는 점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얘가 어떤 도형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관찰을 해볼 겁니다. 자, 방법 1과 방법 2로 전부 다 풀어볼 생각입니다. 화면에 진짜 여기 나오는 거 맞지? 그쵸? 혼자 빈 강의실에서 이러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자.
창피하니까 막 엄마 보여주고 그러지 말고 진짜. 자, 진짜 혼자 쇼하는 것 같네. 자, 봅시다. 이게 이런 거야. 원이 하나 있어.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 지금 이 원을 그린 거야, 이 원. 지금 이 원 표준형으로 고치면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4 이렇게 되거든. 즉 중심의 좌표가 뭐 2,-3이고 반지름 2예요. 점 찍을 거야. a 마이너스 2,1. 봐봐. 이 정도 그림이면 충분해. 선생님 마이너스 2,1은 왼쪽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한 그림이 중요한 거지. 이게 문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즉 무슨 얘기냐면 요 위에 한 점 지금 이제 Q를 이제 이렇게 잡으면 연결해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A에서 2가 두 칸, Q에서 한 칸이니까 2대 1로 내분한 점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P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또 Q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 Q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해. 그럼 또 2대 1로 내분한 점이 이렇게 있겠지. P가. 그럼 있잖아. 이게 고무줄 같은 걸로 실험해보면 될 텐데 고무줄에 중간 지점에 점 하나 찍어놓고 그 한쪽 고정시켜놓고 이 고무줄을 이쪽 한 원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고무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 점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해돼? 내가 이거를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빔 프로젝트 하나 이렇게 딱 하기에는 이렇게 너무 수지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자, 얘가 빙글빙글 돌 건데 그럼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은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 접점인 2대 1로 내분하는 점 이쯤이 P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접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Q면 여기가 P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이 빙글빙글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야. 이렇게. 원이 이렇게 빙글 움직일 겁니다. 즉 당연히 그 원의 접선은 이 접선과 이 접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찾냐? 중심과 반지름을. 자, 이쪽 큰 원, 먼저 주어진 원의 중심, 수선의 발 이렇게 잡고 중심에서 그럼 쭉 연결하면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날 거고요. 여기서도 수선의 발 내리면은 닮음인 직각삼각형 두 마리가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비율이 2대 1이라고 했으니 이 전체 비율은 그럼 3이겠죠. 따라서 요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넓이는 닮은 비는 당연히 2대 3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는 요 반지름의 길이 대 R이라고 놓으면 2대 R은 닮은 비가 3대 2이기 때문에 반지름 R의 값은 얼마? 3분의 4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심 찾아볼까? 중심. 자, 중심은 어떻게 찾을 거야? 역시나 이쪽 길이 비율이 2고요. 2대 1이어야겠죠. 여전히. 그치? 닮음인데 다 비율이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즉 마이너스 2,1과 2,-3을 2대 1로 내분한 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2대 1 내분점 공식 쓰시면 3분의 2 나오고요. 3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5 될 겁니다. 얘가 중심이고요. 내가 찾는 원은 중심의 좌표가 3분의 2고 반지름이 중심의 좌표가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3분의 5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4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Q는 이 원위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제한 따로 없죠. 그러니까 P도 이 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범위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는 P의 길이는, 그러니까 이 원의 둘레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 둘레, 2파이R이 둘레니까 3분의 8파이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똑같은 문제를 칠판이야. 작은 게 좀 아쉽네. 자, 똑같은 문제를 있잖아. 똑같은 문제. 요 문제를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를 더 풀어볼 생각입니다. 아까 말한 자, 문제 여기 나온 채로 Q의 좌표를 A, B라고 놓으세요. 그러면 A-2의 제곱 B 플러스 3의 제곱은 4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쵸? 그 A, B를 여기다 대입한 거죠.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하니까. 글씨 잘 보이지, 얘들아? 빛 때문에.
보이긴 하네. 조금 반사가 되는데.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해요. 그 다음 나는 P의 자취를 관찰할 거잖아. P. 그러니까 얘를 X, Y라고 이렇게 놓자고. 그 다음에 우리 A 마이너스 2,1과 Q A, B 이 녀석을 2대1로 내분을 하세요. 그게 또 P잖아. 그치? 내분점 공식에 의하여 3분의 2A 마이너스 4, 3분의 2B 플러스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이 둘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X고요. 얘가 Y입니다. 나의 목적은 뭐야? 이 X와 Y의 관계식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을 A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2분의 3X 더하기 4. 또 B는 이렇게 정리하면 2분의 3Y 빼기 1 이렇게 되거든요. 다 했습니다. 이 관계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집어넣어 볼까요? 2분의 그럼 3x 빼기 2는 빼기 4인가요? 어디 그럼 아까 산수를 잘못했나 보네. 1. 아이고, 빼기를 잘못했네. 빼기 2죠, 그쵸? 곱해서. 빼기를 잘못했네. 플러스 2입니다. 어쩐지. 그러면 여기가 빼기 2 이렇게 되고요. 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y 마이너스 1 플러스 6 플러스 5인가요? 제곱이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분모 분자 따로따로 제곱을 시킬 거고 3분의 3x-2도 9로 밖으로 묶어낼 겁니다. 그럼 x-3분의 2가 됩니다. 얘가 안에 들어오려면 3의 제곱이 되니까 위에식 똑같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고요. 플러스 얘도 4분의 9에 y 플러스 3분의 5에 제곱이 4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x-3분의 2의 제곱과 더하기 y 플러스 3분의 5의 제곱은 9분의 16입니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따라서 반지름이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5고요. 반지름이 제곱이 요 녀석이니까 반지름은 3분의 4인 원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답 나올 겁니다. 자, 역시나 여기도 요 녀석의 A, B에 대한 제한이 딱히 없기 때문에 X, Y에 대해서도 제한은 따로 생기지 않을 거라 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3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자취 문제들을 좀 계속 좀 풀어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 4번에 나오는 그 뭐는 좀 유명한 거죠. 니네 학교 교과서도 써져 있을 거야. 뭐냐?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는 건데. 고대 그리스 시절에 살던 수학자 아폴로니우스가 벽화에다가 새겨놓은 걸 뭐 후세에 누군가 발견을 했나 봐요. 그렇죠?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 일단 이렇게 써져 있어요. AP. 그러니까 두 정점. 정점이라는 건 고정된 점입니다. 두 정점 A와 B가 있는데 AP 대 BP 길이의 B가 M 대 N인 거죠. 여기서 M과 N은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M값도 양수, N값도 양수입니다. 즉 1대1이 아닌 거죠. 그렇죠? 1대1이 우리 비율에서는 2대2나 3대3이나 4대4나 다 1대1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1대1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똑같지 않다라는. 즉 얘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폴로니우스가. 이게 정이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돼. 얘 또 px, y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샬라샬라 하면 되는데 얘가 가진 의미, 기하적인 해석은 선분의 AB의 m 대 n의 내분점과 그 다음에 외분점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인 그런 원을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편해요. 선생님 내분점, 외분점 기억 안 나니까 저 안 할래요 하지 말고 내분점, 외분점을 다시 복습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 방식을 쓰는 게 당연히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4번. 자, 일단 지웁시다. 칠판이 아주 쥐꼬라지만 해가지고. 칠판은 넓은데 지금 칠판을 지금 이만큼만 잡아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조교쌤을 하나 불러서 카메라를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생각을 해봤는데 또 조교쌤만의 또 할 일이 또 있다고 또 니네 거 줄 보내줄 것도 막 만들어야 되고 막 채점도 해야 되고 막 지난 시간 거. 지난 시간 다 보내세요. 알았죠? 지난 시간. 자, 다음 4번. 빈강의실에서 혼자 이렇게 하는 거 또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이게 좀 며칠 지금 한 3일째 하고 있다고 이게 좀 또 적응이 돼. 처음에 진짜 어색했거든. 혼자 지금 잘 노는 거 같죠? 그쵸? 자, 4번 봅시다. 투점 A가 3,0과 B가 0,3이에요. 그래서 그 AP 봐봐. AP 대 BP는 2대1을 만족하는 1을 만족하는 점 P가 존재한대. 당연히 존재하죠. 어디에 존재하겠어? 원 위에 존재한다는 거야. 원 위에. 어떤 원 위에? 얘네 둘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위에 모든 점들이 점 P가 된다는 거야. 얘네 그때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일단 그럼 점 P의 자취를 찾아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점 P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니까 얘네 둘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쟤네 둘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그럼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3, x 빼기 0 더하기 y 빼기 0, y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윤빵. 그럼 이 녀석 전개해서 내가 열심히 정리하면 2분의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은 2분의 9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중심이 2분의 3, 2분의 3이고 반지름이 루트 2분의 3이라고 할게요. 유리화하지 않고요. 그런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어떤 식이냐면 대충 그려 이렇게 대충 선 하나 그려놓고 뭐 있으면 됩니다. A, B 대충 그려 이렇게. 그림은 언제나 상황 파악을 위한 도구 정도면 되지. 그게 뭐 삐뚤었네, 점 얘네들은 반듯하지 않대요, 이런 건 거의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겨서 그 그림만으로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겠지.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풀어보면 그림만으로 못 풀어. 그쵸? 그림과 계산을 적당히 응용을 해줘야 되니까 삐뚤어진 거 나도 알아요. 알았죠? 직선 이렇게 생긴 거 나도 아는데 그냥 이렇게 긋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봐봐. AP 대 BP를 1대2로 내분하세요. 그럼 내분점이 여기 있겠지. 내분점. 그 다음 1대2로 외분하세요. 즉 요 길이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야. 얘네들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 된다는 거야. 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면 당연히 원의 중심도 이게 사실 원의 중심도 요 선상에 딱 이렇게 걸쳐 있지 않겠니? 그림이 개똥이야. x 빼기 0, x 빼기 3, 3x 마이너스 2분의 3x 2분의 3, 2분의 3? 중심이 어떻게 2분의 3, 2분의 3이 되지? 아, 미친. 다시 처음부터. 아니 쟤네 둘이 지름의 양끝점이 아니라 미친놈아, 인범아 미친놈아.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이야. 그치야. 내분점부터 구해봐야 돼. 미친놈. 자, 1대2 내분점 구해보시면 3분의 0, 6이니까 3분의 6, 2고요 1입니다. 외분점이 마이너스 1분의 0, 6, 마이너스 6, 6이고요 3, 마이너스 3입니다.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쓴 거예요. 비율은 당연히 1대2 순서를 맞춰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멍청이야. 자, 뭐 A가 여기 있고요. B가 뭐 이렇게 있으면 1대2 내분점 2,1이 여기 있고요. 1대2 외분점 요 길이만큼 외분점 6,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 지우고요. 자, 그럼 원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런 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요런 원. 얘가 지름의 양끝인 거지. 요런 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 P는 요 위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고 밑변이 여기 고정된 거거든. 근데 P가 어디 있어도 높이라는 건 그 여기에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럼 이게 제일 높을 때가 어디겠어? 딱 제일 높은 지점. 반지름의 길이가 삼각형의 높이일 때. 자, 요게 제일 큰 넓이겠죠.
그럼 이제 요 원의 반지름을 찾으면 되겠네. 요 원의 반지름. 얘네 둘이 지름의 양 끝이니까 아까 전 공식에 의하여 x-2, x-6 더하기 y-1,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y제곱부터 쓰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2y 쓰고 상수항이 플러스 12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9는 0. 그럼 이 녀석 표준형으로 고치면 x-4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16, 17, 8입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얼마야? 2루트 2겠죠. 그쵸? 그럼 삼각형 밑변 길이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밑변 길이는 우리 3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2루트 2 해가지고 답은 6입니다가 내가 찾는 삼각형의 최대 넓이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다음 5번 보죠. 뭐 5번 되게 비슷한 아까 전에 3번과 좀 사실 유사한 문제인데 원 관련된 자취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계산을 통해서 관계식으로도 다 풀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림 통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관계식은 5번 A 5,0 B 4,6 일단 1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 위의 점 P가 있는데 얘네 세 꼭지점을 하는 그 삼각형 무게중심의 자취는 원이래. 그 원의 중심을 구하래. 자, 순식간이다. 원 하나 있고 원 하나 있어요. P가 막 요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P가 막 뱅글뱅글, P가 막 뱅글뱅글 막 돌아요. 두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충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중선은 이 P에서부터 여기 M이라고 하면 TM을 2대1로 내분하죠. 여기가 무게중심, G가 있을 거야. 그럼 P가 움직이면 G도 빙글빙글 움직이겠지? 그럼 아까 전에 그거 해봤죠? 원 있고 한 점 있어서 2대2. 시끄러워. 에어컨이 가까이 있으니까 또 이게 문제네. 어쨌든 얘 아까 2대1로 내분하는 거 이렇게 원 빙글빙글 돕니다. 이렇게 접하는 원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뭐 중심끼리 연결해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즉 내가 찾는 원의 중심은 이게 중심을 연결해서 여기서부터 두 칸, 한 칸 2대1 비율로 만족하는 이 지점이 내가 찾는 원의 중심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3번 문제 다시 보세요. 알았죠? 3번 문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심이 여기가 0,0이고 이 점은 AB의 중점이니까 2분의 9,3입니다. 그래서 0,0과 2분의 9,3을 내분을 하면 3분의 9 빵이니까 9,3분의 6이니까 얘는 얼마? 3,2입니다. 또로로로롱. 이게 내가 찾는 원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여기에 이제 재밌고 중요하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녀석이 하나 나오는데 지우면 세 개를 합시다. 두 교점을 지나는 원,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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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잠깐만 멈췄다가 가겠습니다.